피의자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은 현재 내란죄, 그것도 군사 쿠데타, 군 형법상의 내란죄의 수계, 반란죄의 수계. 자, 이러한, 그래서 피의자인 그런 법적지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윤석열이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거리 상태다 라는 것을,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이런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선례도 당연히 없고, 다만 헌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면 지금 거리 상태인 겁니다. 계속 제2, 제3, 제4 내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러고 있죠. 그렇지만 법이 죽지는 않아서 아무런 직무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박탈됐죠. 이게 거리여서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 이런 피의자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사법정부가, 법원이 판결을 하고, 그리고 형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무장집단을 내세워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쟁 수행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다.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전 집단 윤석열 측은 우리 국군이 분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대통령 관저에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자꾸 윤석열 대통령 이러고 부르지 않습니까? 피의자 윤석열을. 법적 지위가 엄연히 다른데,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관저에 앉아서 또 엄청난 세금을 받으면서 거기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아주 그냥 호화롭게 지내고 있죠. 그런데 물론 어딘가로 도주했다면 관저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법을 가지고 마치 나는 법을 몰라, 이런 식으로 국어식으로, 혹은 사람들이 쉽게 빠질 만한 이 무식을 가장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그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 주었죠. 똑바로 알자. 계속 속입니다. 속이면 언론을 비롯해서 대중이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법이 주춤주춤합니다. 그러면 이틀 가고 사흘 가고 그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죠. 무식을 가장한 선동이 하나고, 또 하나는 갈라치기입니다. 너하고 싸워. 내가 아니고 너하고 싸워라. 사실 이런 의미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는 이 내란 가담자들, 내전군들하고 윤석열은 체포를 반대한다는, 그리고 체포를 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쪽인 시위대들, 이렇게 있는데 윤석열 피의자 쪽에서는 갈라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좋아합니다. 너희 둘이 싸워라.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은 적어도 50%는 내 편이다. 그냥 두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지, 너희들은 범죄자야, 이렇게 갈 문제인데 대립하고 있으면 반은 윤석열 이쪽을 편을 들고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갈라치기. 현재 공수처가 수사 주체인데 공수처는 사실은 지금 처장도 판사, 법관 출신이고, 현재 공수처는 그래서 경찰청과 공조수사본부로서 지금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도 서로 협력을 하고 있죠. 모든 우리 행정기관, 공무원들도 협력을 합니다. 법이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죠. 저 공수처가 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전 시스템이 공수처, 경찰청, 검찰, 정부, 국회, 법원 다 여기에서 이 범죄자를 체포하고 처단하기 위해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99.9%가 이쪽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한남동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거기에 쫓아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그들의 선전꾼들, 이들을 빼고 전부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 편인 것이죠. 그런데 갈라치기 윤석열 피의자는 뭐라고 하느냐? 공수처하고 경찰청 싸워라. 공수처하고 검찰 싸워라.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쪽은 대한민국 편은 오직 하나다. 쉽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르고 이 내란을 넘어서서 내전을 벌이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 이들을 진압하고 처단해야 한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공수처가 법 집행을 하러 갔더니 세상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노한 겁니다. 기가 막히는 피의자 윤석열이죠. 그냥 노한 게 아니고 무장 집단을 내세워서 물리력으로, 뉴스 나온 것을 보면은 기어이 잡아가려고 하면 발포하라 소리까지 나왔다. 이거를 공수처장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중에 체포해서 공수처장도 수사해서 재판해서 밝힙시다. 지금은 내란 집단의 말은 100말이 무효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그렇게 무장을 하고 다중의 인력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방어작전을 펴고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 발표한
발포 명령 내렸다는 쪽이 그랬을 것 같다. 심증이 갑니다. 이 공수처가 그래서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빨리 못해서 송구합니다 이랬습니다. 법원이 내려준 명령장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청이 아무래도 기동력 있고 강하지 않습니까? 조폭도 잡는 경찰이니까 경찰청이 이번에 이 영장 집행을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갈라치기 내란 집단 윤석열 바로 쫓아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사 하청주냐. 이거는 경찰청 국수본의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것이죠. 공수처하고 싸워라. 이번에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아예 수사권 넘겨와라. 검찰이 수사하는 걸 공격하고 안 된다고 시비 걸어서 공수처로 넘어갔더니 공수처의 수사권을 시비 걸면서 이것은 문제없다고 했죠. 검찰도 문제 없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면서 경찰청 너희가 받아와 하는 겁니다. 경찰을 좀 우습게 하는 것이죠. 하청 준다. 이렇게. 사실 민법에서 하청이라는 말은 일본어 잔재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이 기분 팍 상하는 그런 말이죠. 국수본이 자존심 상해서 공수처하고 영역 싸움을 하면서 윤석열을 위해서 시간 벌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늘 써먹던 이렇게 하는 것은 경찰청 국수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불법행위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나는 무식하니까 내가 불법행위라고 주장 좀 해보고 나중에 아닌 게 나오면 아 그랬어? 이틀 벌었네. 저 영장 시한이 지나버렸네. 그럼 새로 받아야 되겠네.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죠.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 국민 99.9%는 무식한 겁니다. 이 내란범이 내전 수괴가 이 국민이 무식하다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1월 6일 윤석열 측에서 한 이야기가 공사 하청주냐, 불법행위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수처법 제24조 이거를 보면은 수사 중에 영장 집행만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공수처법 제24조에는 없으니까 불법행위다. 그런데 이번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 업무는 경찰청에서 한다고 한 것은 공수처법 제24조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공수처법 제24조 사안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공수처가 다시 밝혔죠. 수사권은 공수처에 그냥 있다. 이게 넘기는 게 아니다. 잘 보면 언론 보도에도 있습니다. 영장 집행 업무라고 한정을 딱 해서 그것은 경찰청이 한다.
그런데 신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경찰청에서 우리하고 이거 우리한테 보내준다는 합의도 없었다. 당연히 없죠. 공수처법 제24조 사안이 아니니까. 수사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니까. 협의가 아니고 지금 공조수사본부 내에서 이거는 이 파트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수사권은 넘겨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24조 수사권을 넘겨줬을 때를 가지고 여기에 없다. 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나는 무식하거든. 이러면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한 것이 윤석열 내란 집단이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대중선동을 하는데 그게 좀 비극적인 것은 자기들이 이번에 자기들을 수사할 대상은 법을 압니다. 결국은 검찰의 손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소할 때는 당연히 그렇죠. 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못 속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가죠. 법관들은 법을 압니다. 이런 선동이 거기서는 다 무효인 겁니다. 오히려 죄를 더하죠. 그러면 어디까지냐? 수사받으러 들어가기 전까지 군중을 선동하면서 여론전을 펴면서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마냥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바로 앞에 이제 막다른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란 집단 이 윤석열 측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 내란에 가담한 소수의 군중들 그들의 피를 먹고 버티겠다고 합니다. 사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뉴스에 보도됐죠. 윤석열이 직접 편지를 보내서 나를 위해 싸워라. 같이 싸우겠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위해서 어디 한 20명씩 줄을 세워서 자결이라도 하라는 것입니까? 윤석열은 결백하다 이러면서. 그뿐이 아니죠.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다. 우리가 윤석열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것은 성스러운 전쟁이다. 세이크리드 워다. 예, 내전 맞습니다. 윤상현은 내전 혐의자로서 수사 대상이 돼야 합니다. 체포해야 하겠죠. 어떻든 윤상현 현재는 의원인 이 인물은 내전에 가담한 이 대중들, 소수의 대중들에게 피를 흘리라, 목숨을 바쳐서 이 내란범 윤석열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라. 너희들이 나가 죽어라. 윤석열을 위해서. 지금 체포되어 있는 김용현도 그랬습니다. 피를 흘려라. 그 예비역 장성들, 예비역 하여튼 군 출신들 이제 다들 나이 들어서 70대 80대 이런 노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꽃다발을 보내주고 응원 편지를 써주고 해서 고마운데 자유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다. 피를 뿌려야 된다.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라. 이런 집단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법을 꽈서 거짓말을 하고 단 하루 이틀 몇 시간 후면 들통날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선동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돈만 있고 99.9% 무식한 대한민국 대중들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걸 집중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수사 중 영장 집행만 일임한 게 아닙니다. 공조수사본부에서 함께 영장 집행 업무를 국수본이 맡은 겁니다. 똑바로 알아두십시오.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수사권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경찰이 공수처 입맛대로 움직일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을 정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졸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 위헌 비상계엄을 할 때도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계엄군으로 써먹었습니다. 그리고도 경찰은 우리 손아귀에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경찰을 어떻게 약올리면 경찰이 폭발하는지를 알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은 국사범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반란, 군사 쿠데타, 내란, 헌정질서 파괴 이거를 오랜 세월 계속 준비해왔고 그래서 집행정부의 체제를 바꿔왔고 멋대로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현재까지 매일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이 집단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그것도 군 형법상의 반란 수괴로서 수괴는 집단이 가능합니다.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자기의 총알바지로 쓰고 자기의 하인처럼 부리고 거짓말을 하지만 이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의 이 모든 술수들이 위법하고 허위이고 그 또한 범죄를 더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내란범 윤석열 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영장 집행에 나서게 되면 여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다. 위협을 한 것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없이 수사기관을 위협한 것이죠.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99.9% 법에 대해서 무식한, 분명히 여기에 대놓고 자, 일임이라고 하는데 일임이라는 말을 따옴표를 딱 쳐서 놓고 이게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수사권도 넘겨줘야지.
이런 소리를 하는 이들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미소 짓고 있겠죠? 껄껄 웃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이 1월 6일에 이러한 선전포고를 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고 나와서 입장문이라는 것을 밝힌 자들이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자, 이것이 성립하려면 언제 되느냐?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이 있는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가능합니다. 그런 심판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법률 대리인단은 누구에게 있는가? 피고인,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피의자의 법률 대리인단이 되겠죠.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라고 쓰면 잘못 쓴 겁니다. 그리고 대중을 호도하는, 국민들이 오해하게, 무조건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고 대통령이 정의야, 대통령은 정의의 편이야, 이렇게 믿는 순진한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겨라 라고 할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형사피의자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단이라고 써야 옳은 것이죠. 아무튼 이번에 1월 6일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명의로 입장문을 냈는데, 만일 윤석열, 형사피의자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단이 아니라면 이 입장문 또한 허위인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피의자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단으로 공수처에 접수가 됐는지 확인할 일이죠. 자, 이와 같이 계속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선동을 하고, 그리고 법을 거짓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법이야. 범죄자가 법을 위반하고, 그것도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되는, 국가의 총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 적을 잡으라고 세금으로 마련해준 전투기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이 국가를 유린하겠다고 한 그 자들이 지금도 국가와 국민에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측의 이 무식을 가장한 거짓 선동,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1월 6일 공수처법 제24조를 거론한 것은 헛발질이며, 그것을 뻔히 알고 이런 짓을 저지른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둘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어디 편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대한민국 자체, 이것이 공수처와 경찰청과 검찰, 대한민국 전 시스템이다. 우리 주권자가 이들과 함께 있다. 여기에는 국회와 법원도 있다. 헌법재판소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있다. 너희들만, 말 그대로 너희들은 고립되어 있는 범죄 집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갈라치기에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해자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